그 광화문에 정광훈 씨가 이끄는 집회가 규모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갔을 때도 네. 태극기 집회가 훨씬 많고 키세스 집회가 한 7천 경찰 추산 7천 명 물론 이제 더 많이 나오셨겠지만 그리고 경찰 추산으로 거기는 3만에서 4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끊임없이 모이고 있다.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어디서 뭐 물론 이제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수사나 조사가 필요한데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렇게 거리 복판에서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정광훈 씨가 마이크를 계속 쥐게 두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 건데 그럼 저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건데 버젓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종교의 자유라는 근데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가 아니라 종교 집회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너무나 심각한 정치 집회 아닙니까? 네. 아니 문제는 뭐냐면은 정광훈 목사를 그 합법적인 활동을 가능케 한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힘의 그 극우적인 의원들입니다. 맞아요. 윤상현 의원이 네. 90도로 인사하니까 이게 여당의 중진이 90도로 정광훈 목사한테 인사한다? 어떤 시그널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동기 중에 하나는 그 자유통일당이라는 본인의 정당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의힘하고 또 이중 당적이 많아가지고 네. 선거 때마다 영향을 끼친다는 게 그러니까요. 정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사실은 단절을 해줘야지 그 집회가 차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정부 여당이 그걸 합법화하고 방조하는 이상 정광훈 집회는 계속 될 겁니다. 근데 그나마 이게 청신호인지 아니면 적신호인지 또 다른 적신호인지 모르겠는데 얘기 들어봤더니 정광훈 목사의 보수 집회와 또 여의도의 집회 보수 집회가 따로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주도권 싸움이 좀 있는 맞아요. 상황인 것 같고 네. 일부 이제 유튜버들의 글을 제가 간접적으로 관찰을 해보니 네. 실제로 정광훈 목사의 집회를 비난하면서 여의도 집회를 나오라는 얘기가 있었고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는 여의도 집회 가서 그 증언대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화의 움직임도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한길 강사도 좀 요새 그 상당히 비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유튜브 네. 조회수는 더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거의 뭐 그러니까요. 원래 본인의 유튜브가 40만도 안 네. 되는데 40만, 90만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던데 예. 40만 그게 그런 어떤 자극적이고 일방적인 선동이 그거를 본인이 대표적인 한국사 강사라는 사람이 야 이거 근데 어떻게 그런 강의를 할까 그러니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것도 내란을 옹호하고 한국사 강사가 예. 근현대사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던데. 야. 사실 이제 안 들어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이 뭐 어떤 강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로 역사 왜곡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그 근데 정도권 해야죠. 요즘 보니까 뭐 부정선거까지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윤석열이란 사람의 지지율이 60%까지 네. 오르고 이제 트럼프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까지 주장이 이러니까 아, 여기부터 진짜 이제 이거는 너무 좀 극화되고 있고 말이 안 정상 된다. 범주를 넘어섰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느 단계에 넘어가면 스스로 취해버립니다. 스스로 취해갖고 네. 자기가 뭔가 된 사람처럼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망상적인 상태로 가면은 우리 전한기 선생님이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믿었지만은 인간의 어떤 망상은 어느 기점을 넘어서면은 자기도 통제가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호응하잖아요. 네. 호응하잖아요. 네.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막 떠듭니다. 그럼 소위 말하는 그 내란 피고인이 네. 저희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아 진짜 근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의 심리가 끊임없이 이제 회피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거를 도와주는 주변의 세력들이 점점 세력화하면 그 세력을 믿고 더 큰 범죄를 감행해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걸 얻게 될까봐 저는 그런 차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없애는 차원에서라도 저런 집회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저런 네. 표현의 자유는 또 지켜줘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걱정은 이게 시골 같은데 돌아다니시면서 그거를 선동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그런 그 집회에 나가자고. 예. 전 직접 들었어요. 제 네. 고향에 가서 이렇게 시장 이렇게 네. 시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큰 네. 소리로 막 그 저기 탄핵이 잘못됐고 막 그거를 선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장터에서? 예, 아지테이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그 저 일요일 날 예. 같이 가자라고 어디가 그런 어머. 야 이렇게까지 퍼졌나? 깜짝 놀랐었죠. 그렇군요. 와, 네. 심각하네요. 네.
근데 이제 극우가 정상이 되면 큰일 납니다. 사회에 폭동이 만연하면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 질서가 안 지켜지는 네.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통해야 되는 거고 결정되면 따라야 되는 거고 민주주의에 승복하는 이런 패턴이 필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의 심리는 아니야 다 부정하고 거짓말하고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하는 것도 세상에 계몽령 저는 그냥 그날 진짜 와 기함하셨죠? 예 계몽령이라니 네. 예 그리고 또 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뭐 이렇게 계속 희화화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끊임없는 거짓말을 하는 그 심리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보통 이걸 이제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네.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모든 게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정당화시키기 예,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게 다 꿀이고 맞다. 이 자기가 말하는 게 진짜 막 다 진실이고 진실이고 예. 진짜 내가 말하는 게 모든 사람을 다 평화롭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은 이게 그거를 중간에서 이제 차단해주고 네. 좀 설득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정도까지 간 사람들은 절대 그게 귀가 안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중대 사건의 피의자들을 변호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들으면 황당하게 그지가 더 없어. 심하죠.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은 네. 경찰 탓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왜 길을 터줬냐 네. 니네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너무 깜짝 출입문 놀랐어요. 앞에서 왜 황급히 해산했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변호인이 할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피의자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예. 건지 예. 자신의 정치적 견지를 입장을 해설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 사람들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령이 네.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뭘 사과해? 아니 경찰이 길을 터져갖고 이 폭동이 났으니까. 그래서 죄명이 뭔지 압니까? 직무유기라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경찰청장은 미치겠다, 직무유기로 진짜. 고소한다는 거야 지금. 야. 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 규정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도들은 폭도가 아닌 거고 폭도를 만든 거는 경찰이고. 그렇죠. 지금 와 근데 그게 사실 4년 전에 미국의 국회에서 난입 때 똑같은 논리가. 아 그래요? 트럼프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의 그 변호인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 진영에서 아니 유인했다. 예. 거기에 있는 경찰들이 지킬 수 있었는데 안 지키고 화면 보고 뺐잖아. 저기 보니까 또 열어줬네. 똑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현상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만들려고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왜냐하면 트럼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네. 궁극적으로는 트럼프를 재선시켰잖아요. 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다 뭉개버리고. 근데 우리는 그러려면 개헌부터 해야 되네. 네.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이런 가능한 거 상황이 되는 아니겠어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출마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한데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왜 불가능하죠? 아니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 파면이 되잖아요. 네, 사면하면 되잖아요. 누가 사면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 사면을 어떻게든 아 왜냐 다음 대선에서 네, 그렇죠. 정권 재창출을 네, 해서 그래서, 네. 트럼프는 네. 사면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사면 비슷한 건 된 아, 거죠. 왜냐하면 네. 자기가 임명해놓은 대법관들이 네, 네.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 거죠. 예. 그것을 하려고 하면 마가 세력이 세지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윤석열 세력이 세지면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고 가능하다는 거죠.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내가 사면 받아서 다시 또 출마해서 출마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5년 단임제인데 개헌부터 해야 되는데 국민 투표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보수 나중에는 여러분. 개헌을 유도하려고 그랬다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근데 여러 이유를 대다가 생각해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네. 그것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비상 입법 기구를 왜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이 양반들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긴급 조치잖아요. 그렇죠. 통일주체 국무위원회를 또 만드는 거잖아요. 네. 상상력은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네. 진짜로. 이거는 그러니까 왕정 국가를 만들려고 독재 국가로 가려고 했었던 그렇죠. 거고 그게 좌절이 되니까 네. 이제 지금 여기서 원래 우리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 저는 제일 기가 막혔던 것 중에 하나가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줄 알고 자기가 그런 계엄을 잠깐 했던 거다 경고성으로. 계속 합리화, 끼워 맞추기, 네. 끼워 맞추기. 예. 근데 그게 우기면은 트럼프 현상이라는 건 우기면 되잖아요. 힘인 사람이 우기면 뭔가 물론 90%는 자기를 안 믿지만은 10%는 어차피 10%가 중요하니까. 네. 중요한 거는 유럽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 파리 폭동, 런던 폭동을 겪으면서 사회가 좀 극우파들을 싫어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유럽은 극우파들이 일당이당이 막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고무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극우처럼 한국에서도 극우가 출연을 해서 정치 세력화된다. 세력화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이런 판단 속에서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거를 이기면 그렇죠. 극우 세력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지금 다 그러고 있죠. 극우파 2당 1당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가장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런 도라이들, 저런 미친 자들이 무슨 정치를 해라고 하는데 실제로 르펜 같은 사람들은 일당이 되고 그러잖아요. 이당이죠, 이당. 이당. 그리고 지금 사실 트럼프가 다시 당선됐다는 것도 국제사회 그럼요. 충격이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를 보면서 희망을 얻나 보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린 윤석열은 트럼프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다르고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극우 정당의 그런 토대가 된 점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지만은 아마도 정치의 주요 행위자들은 지금 동상이몽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도 과연 피고인 윤석열의 부활과 동시에 그 계엄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자기 정치를 실현한다고 생각을 할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도구화시켜서 이용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윤석열의 역할은 조기 대선으로 갈 때까지 우리가 페이스를 맞춰주는 역할인 것이지 그 사람을 부활시켜서 대통령을 다시 시킨다는 생각을 과연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피고인 윤석열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주변에 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그의 역할이었다. 기소가 됐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많이 올라왔네. 이 정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